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난 진짜 어저께도 내가 방송하면서 그 얘기 했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결국은 장시호의 막장 드라마가 제일 많이 줘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호 관련된 주변 인물이 드러나면서 어제 새롭게 등장한, 뉴탐사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즉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를 협박하겠다고 했다는 이름이 이름 생각이 김윤미 씨. 윤미. 네. 지금은 사라진 김윤미 씨에 대한 진술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김영철하고 장시호한테 원한이 있는 관계라서 협박질을 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같이 있는 사진을 갖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장시호와 김영철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제2의 태블릿,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이라고 불리는 태블릿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의외로 태블릿 진술 조작에 있어서 또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는 게 상당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강진구 기자와 통화할 때는 태블릿 PC를 아들 친구한테 줬다. 게임하고 싶다니까 뭐 이렇게 준 거다라고 했지만, 다른 어제 인터뷰 기자회견한 그 지인한테는 태블릿 PC는 윤미가 숨겨줬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윤미가 금고에 있던 현금이랑 태블릿 PC를 다 숨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시호가 금고에서 꺼내왔다는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아니라 이 김윤미라는 분이 빼왔거나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던 간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검찰한테 제출하는 과정 중에, 또는 이것이 장시호 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장시호가 그 집에 들어가서 꺼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CCTV나 그 부분에 대한 장시호가 확실히 그 집에 갔다 왔는지 알리바이 물리적 증거가 하나도 검찰한테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저 태블릿 PC를 빼왔던 사람은 김윤미 씨인 것 같아요. 장시호가 아니라. 하긴 하긴 검찰에서 낸 그 CCTV 캡처본도 변희재 씨가 말하기에 이게 장시호인지 아닌지 못 알아본다라고 했잖아요. 장시호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시호 부분을 검정칠을 해갖고 안 보여주고 있고,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국가기밀이라 못 내놓는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시호가 갔다고 하는 날짜는 11일인데 검찰이 내놓은 시스템이 23일이라는 거지. 13일, 26일. 26일이라는 거지. 어쨌든 날짜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요. 중요한 건 이런 작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또는 한때는 뭐 장시호네 집에서 뭐 같이 거의 동거에 가깝게끔 같이 살 정도로 친밀했거나 집안 내부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이 사는 뭐 입주 도우미 내지는 뭐 집사 뭐 이런 형태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외로 이쪽 집안의 내부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윤미 씨가 근데 장시호하고 김영철이 찍은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는 왜 그렇게 된 걸까? 김윤미 씨가 아마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한참 땡겼나 봐요. 그냥 무일푼이던 사람이 벤틀리를 3대나 사고 다녔다고 하니까 수십억을 번 거죠. 벤틀리 한 대에 3억인데 3대를 끌었다는 얘기는 9억 정도는 차에 플럭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100억은 벌었다고 봐집니다. 네. 그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을 못하게끔 방해한, 내지는 그 사업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 장시호와 김영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김윤미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유통했다. 뭐 음. 이런 게 그 통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안에서 단순하게 김영철이 그 화장품 자체가 미국에선 승인 났지만 한국에선 안 되는 거라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뭐 그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회사 이름까지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 회사 이름까지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거더라고. 이 사람이 화장품 회사를 했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걸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더라. 그 어떻게 된 거냐? 연관 관계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대마 화장품 전문인 송 작가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쉽게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을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유통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식품으로 유통하게 되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 맹점을 이용해 갖고 저는 김현미 씨가 장사를 했을 걸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대마에서 추출한 오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일을 식용으로 살라고 하면 50ml짜리 한 병에 160만 원 정도 합니다. 내가 가격을 왜 알고 있지? 근데 이거를 피부에 바르는 오일이라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식용하고 바르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화장품은 식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얼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은 식용이 가능합니다. 립스틱을 씹어 드시고 파운데이션 핥아 먹어도 죽지 않아요. 식용이 가능한 원료로 쓰기 때문에 이분이 화장품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을 피부 바르는 용도로 수입을 해갖고 이걸 다이어트 식품 용도로 변칙적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해갖고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병이 160만 원인데 먹으려고 하면 피부에 바른다고 2, 3만 원에 들어와갖고 이걸 팔면 거의 마약 수준의 마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이파크 인근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면서 대마 추출 건강식품 유통으로 거액을 벌었다. 그게 결국은 뭐냐? 아마씨 추출 성분, 아마란데. 대마씨 추출 성분인 오일을 식용으로 전용해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갖고 벤틀리 3대를 탔어. 자기 집에서 일 보던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 영철이도 알아. 그러면 얘들 습성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요거 날려버리고, 그거 내가 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 잘 되는 꼴. 그럼 실제로 그런 짓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원한 관계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김영철하고 찍은 사진 내가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다. 네가 김영철이 시켜가지고 뒤로 찔러가지고 나 이 사업 못하게끔 나 이거 망가뜨렸지? 라고 하는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지. 근데 오해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지금 어저께 제보자로 나와서 인터뷰를 한 그 제보자, 검찰보다, 아니죠. 더 탐서보다 많은 1700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그 A씨도 왜 삐졌냐는 거야. 장시호 약혼자랍시고 나와갖고 코인 판 애들한테 코인을 연락에 샀어요. 뭐 윤석열 NFT라던데. 네. 그게 윤석열 NFT고 그걸 하는 사람의 약혼자가 장시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가 장시호 약혼자고 이거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도 봐주는 윤석열 코인이다 그래갖고 이걸 판 거고 그 언니가 이걸 엄청나게 샀어. 그래서 피해자 대표예요. 맞아요. 이 언니가. 그래서
야, 장시호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장시호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이 정권에서 나 못 건드려? 라고 하니까 너 못 건드려? 그럼 나 들고 있는 파일 한번 까볼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권정 기자가 그 누가 있다던거 한던가요? 이러니까 그거는 말 못하겠대. 근데 어느 순간 가면 하겠죠. 근데 거기 있으면 뭐 한동훈이나 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장시호가 사실상 특검 안에서도 보면 지가 진술서를 타이핑을 치고 있었다잖아. 검사실에서. 오죽하면 하도 진술을 잘해갖고 장프로라고 불렀어. 장프로라고 했죠. 검사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대잖아. 근데 장시호는 기고만장인 거야. 지금 어저께만 하더라도 남자가 셋이었어. JB, 김서방, 그다음에 김스타. 김스타. 근데 오늘 약혼자가 하나 더 나온 거야. 코인 코인. 파는 약혼자 이모 씨까지.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성공해서 김건희, 실패해서 장시호인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똑같잖아. 근데 정말 김건희는 다 그거를 해결을 했는데 장시호는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다 파토를 내고 있는 거지. 이 동업자들을 확실하게 못 죽인 거지. 감옥을 못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다. 너무 막장 아닙니까? 다 있어, 별일이 다. 아니, 친구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돼, 근데. 아니 나 오늘 에피소드 한 100개 했는데 하나하나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 주옥 같다, 진짜. 일반적인 뉴스로만 듣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상식적인 게 하나가 없고요. 아, 김동성도 있었지, 옛날에. 김동성도 최순실이가 살던 집에 같이 살았는데 아이고야. 최순실이가 이뻐해갖고 방 하나 내준 거밖에 없대잖아. 동성이 저는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휴. 진짜, 아우, 아무튼 머리 아파. 지금 이 검찰하고 연결된 이 정권, 비리, 이 짜잔한 배신과 어떤 그 불법, 그리고 거기에 이 엮여져 있는 여자들의 모든 행태들 자체가 왜 장시호가 보면 볼수록 실패한 김건희인지를 야. 너무 잘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이에요. 다 뒤집어 갈아엎어야 됩니다.